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90년대죠. 90년대에는요. 명절 연휴 아침에 항상 보는 애니메이션 정해져 있었어요. 정해져 있었어. 추석이건 설이건 간에 명절 연휴 아침에 보는 애니메이션은 머털도사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설 때는 머털도사, 그리고 추석 때는 머털도사와 108요괴를 내줬어요. 그냥 공식이었습니다. 명절날에 아침에 TV를 틀면은 항상 머털도사. 우리 설 때 아침에 차례 지내고 그리고 나서 세배하고 그다음에 뭐 떡국 먹고 이러잖아요. 그러고 나서 성묘 가거나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안 갔어. 머털도사를 봐야 되거든. 민들레 씨앗 그거 도술로 해가지고 이만큼 키워가지고 그거 타고 이렇게 쓱 하는 엔딩까지 봐야 됐거든. 그렇게 봐야지 그 다음에 뭐 성묘를 간다거나 아니면 뭐 친척 어르신들 찾아뵌다거나 그 루틴이 가능했었던 거지. 그렇게 머털도사 시리즈가 있었고 또 하나 기억나는 거. 이거는 애들용 애니메이션인데 약간 충격적인 게 있어가지고 기억에 남는 거예요. 흑곡두 장군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되게 충격적인 엔딩이었어요. 내가 기억하는 엔딩으로는 결국엔 그 흑곡두 장군이 이제 완전히 소멸하는 거지. 되게 어릴 적에 그 충격적인 엔딩이었어. 어린이용 애니메이션은 항상 그 밝은 엔딩이 많잖아요. 막 권성징악이라든지 하여튼 마지막에 주인공은 막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이런 애니메이션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거든. 그런데 그 흑곡두 장군은 유일하게 완전 새드 엔딩이었어. 근데 그게 명절에 방영을 해줬다니까. 어릴 적 마음으로 생각했었던 거는 흑곡두 장군이 막 이제 거의 다 죽어가는데 흑곡두 장군과 주인공의 그 우정에 막 감복해가지고 흑곡두 장군을 생명력을 새롭게 불어넣어줘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약간 그런 느낌, 요런 것들을 좀 생각했었는데 결국에 흑곡두 장군은 이제 본인 사명을 다하고 몸이 녹아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릴 적에는 약간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머털도사 같은 경우에는 권선징악을 그대로 딱 간 거거든. 그런데 흑곡두 장군이 죽어. 아이 이거 뭐지? 어릴 적에는 이게 좀 약간 충격이었다.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머털도사하고 흑곡두 장군을 봤다. 점심 먹고 나서 뭐를 많이 또 TV에서 틀어줬냐면은 찰리 채플린이 있습니다. 찰리 채플린 시리즈. 그러니까 이게 무성 영화라서 의미 전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액션으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 굳이 뭐 자막을 입힌다거나 아니면 더빙을 한다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런 영화인 거죠. 과장된 액션으로 해가지고 막 그 이제 개그 속에 철학이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어릴 적이니까 그게 무슨 철학이 있는지 뭔지 어떻게 알아. 그냥 이 찰리 채플린이 막 기계 안에 들어가서도 계속 나사 쪼이고 있고 막 이제 그런 거 보면서 막 그냥 별 생각 없이 막 웃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틀어졌던 게 미스터 빈. 명절 때 미스터 빈 안 보면은 명절 안 보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뭐 미스터 빈 시리즈는 그것도 약간의 무성 영화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일단 액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장되고 대사라든가 이런 거 없이도 이 액션만으로도 이제 그 코미디를 줄 수 있었던 거. 그게 이제 미스터 빈 시리즈였죠. 미스터 빈 시리즈는 옴니버스 형식이어가지고 명절 연휴가 3일이니까 그 3일마다 하루에 1시간씩 한 2편, 3편 정도를 뭐 첫날 2편, 뭐 둘째 날 2편, 셋째 날 2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매일 틀어줬단 말이야. 연휴 내내 나왔었어요. 우리가 시골에서 명절 보내고 그리고 와서 집에 오잖아요. 미스터 빈 시리즈를 보고 시골에서 출발해가지고 집에 오고 항상 그렇게 갔었지. 차 밀린다고 막 그 아버지나 어머니가 일찍 가자 하잖아. 안 가려고 막 그래. 미스터 빈 보고 가야 된다고. 근데 그때 보고 가면 늦잖아. 근데 막 얘들 땡깡 부렸죠. 미스터 빈 보고 가야 된다고. 뭐 그런 거 있어. 그래서 얘들 막 등짝 맞고 울면서 막 차 타고 가고 그랬었죠. 그렇게 미스터 빈 시리즈가 있었고 하지만 뭐니 해도 명절 영화의 꽃은 우리 용이 형이었습니다. 제키 찬. 성룡 영화는 그냥 기본 디폴트 값이었어요. 7, 80년대 그리고 90년대 초까지 그
성룡의 전성기 때 나온 영화들, 그런 영화들이 항상 명절 때는 나왔어요. 뭐 프로젝트 A부터 해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최고는 뭐 폴리스 스토리하고 취권. 연휴 첫날 이렇게 취권하면서 막 애들 조지고, 그 다음 날엔 폴리스 스토리를 해가지고 경찰 돼가지고 또 애들 조지고. 성룡 영화 자체가 일단 약간 코믹 액션이 많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룡이 취권에서 떴는데 그 취권이 약간 코믹 액션, 그리고 지형지물을 이용한 액션, 그러면서 리듬감, 이런 것 때문에 뭐 무슨 잔인한 장면 같은 것도 없고 약간 무술했다 코믹 요소가 좀 섞여 들어갔고,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이 보기에 되게 재밌는 오락 영화다 라는 판단이 있어서 그런지, 그래서 명절 때는 성룡 영화가 항상, 외화는 항상 특성이 그 성우 더빙이 많아가지고 초등학생 유치원생들 한글 못된 애들 많았거든요. 근데 이런 애들도 부담 없이 보기 좋은 게 일단 성우 더빙이 들어가니까 뭐 이제 보는 것도 재밌고 뭐 그랬었죠. 자,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취권이 중국 전통 무술이 아니라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뭐 고대 무술 중에 취권이 있었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성룡 주연의 취권은 영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창작 무술이에요. 그러니까 뭐 고대 취권, 진짜 실제로 취권이 있었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은 그 영화 취권에 나오는 그 취권은 취권이라는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창작해낸 무술이 그 취권입니다. 그리고요, 이 취권을 만든 사람이요, 황정리라는 분인데, 이 황정리라는 분이 그 취권에서 무술 감독이에요. 그리고 악당으로 나오신 분이 황정리라는 분인데, 이 분이 한국 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중고등학교까지 마치시고 뭐 대학교 과정을 중국에서 하셨고, 그러면서 중국에서 이제 스턴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시면서 이제 유명해지셨는데, 취권이라는 영화가 이제 시나리오가 제작될 때 무술 감독으로서 참여를 하시면서 이 무술을 만드신 겁니다. 취권이 진짜 난리 났었죠. 우리나라에서 그 중국 무술 영화가 난리 났었던 계보가, 일단 이소룡이 막 용쟁우투 하고 막 정무문 하고 이러면서 그 난리가 났었는데, 그 뒤를 딱 이었던 게 이제 성룡의 취권이었던 뭐 그거거든요. 그러면서 중국 무술 영화의 그 클리셰들, 그 주인공과 괴짜 스승, 그 클리셰가 맨 처음 나왔던 게 그 취권 영화예요. 그래서 한동안 그런 비슷한 부류의 중국 무술 영화들이 많이 나왔던 게 취권이 스타트였다. 그러니까 창시자죠. 어떻게 보면 그 창시자는 우리나라 출생의 황정리라는 무술 감독이자 배우이신 이분. 그리고 이분이 책도 내시고 막 그러셨단 말이에요. 네이버나 이런 데서 황정리 감독님 딱 검색하잖아요. 그럼 딱 그 이미지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중국 영화 악당의 그 이미지가 딱 그 분 본 것 같은데 이럴 거예요. 되게 유명하신 분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는 지금처럼 채널이 많지 않았어요. 그냥 무조건 MBC, KBS1, KBS2, 그리고 EBS, SBS가 지금 전국 방송됐지만 94년인가 5년인가 그땐가 지역 민영 방송사들이 생기면서 SBS가 이제 전국 단위로 방송이 됐던 거지. 원래 SBS는 서울, 경기 이런 수도권 쪽에서만 볼 수 있었던 그런 채널이었습니다. 저같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SBS라는 프로그램 방송사를 몰라요. 그래서 볼 수 있는 방송사가 제한적이었죠. MBC, KBS 1, KBS 2, 그리고 EBS, 예전엔 EBS도 아니고 KBS 3TV라고 해가지고, EBS가 원래 KBS 3TV였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 KBS 3TV가 분사해가지고 EBS라는 걸로 따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된 거였지만, 전국 단위로 볼 수 있었던 채널은 MBC, KBS 이렇게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한정적이었을 수밖에 없었죠. 거기서 틀어주는 프로그램이 뭐 머털도사, 흑국도 장군, 뭐 미스터 빈, 성룡 영화 이렇게밖에 없었죠. 그래서 기억나는 게 그게 다였던 거예요.
90년대 한 중반 넘어서부터 뭐 케이블 TV라는 것들이 생기고 영화 채널 뭐 음악 채널 이런 것들 이렇게 막 생겨나고 그랬었지. 그리고 시골에는 케이블 TV가 안 들어오는 시골들이 많았거든. 왜냐면 케이블은 유선 방송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선망을 깔아야지만 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그랬단 말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 엠넷, 뭐 OCN, 투니버스 막 이런 채널들이요. 유선망이 안 깔려져 있으면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골에서는 온리 MBC, KBS 이게 다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서울 친척들이 시골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는 SBS 안 나와? SBS가 뭐야? 이런 식이 됐었고 그랬죠. 그래서 서울 사촌 동생들이라는 거 이런 애들이 오면은 TV 볼 거 없다고 명절 끝나면 빨리 가자고 하고 막 그런 적도 있고 그랬었어. 그럴 때였죠. 지금은 뭐 시골에도 되게 디지털 방송화가 돼가면서 채널이 많아져서 볼거리가 좀 더 다양했지만 90년대에는 그렇진 않았다. 항상 그래서 보는 프로그램들이 정해져 있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